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원래는 그 천하제일무술대회 시즌2 최종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재미난 댓글이 하나가 달려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런 관련된 비슷한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요 댓글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제 생각을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3단봉 제품 추천 영상에 보면 이제 3단봉은 추천 안 하고 제품을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사실은 3단봉과 관련된 도검류를 이제 수련하더라도 그거를 소지하고 다니지는 마라. 소지하고 다니면 자꾸 그걸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범죄 상황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범죄 위험에 노출됐을 때 대부분 일반인들이 노출되는 거는 이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면 그냥 그걸 이제 내가 만약에 3단봉을 들고 있으면 이 길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어떤 무기를 들고 지금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러면 민사상 형사상 문제도 커지고 결국은 내가 자꾸 여기에 휘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반지의 제왕의 반지처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범죄자가 금품 요구하면 금품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나나 내 이제 가족들이 안전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다니면 이걸로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서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볼 땐 이분이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봤거나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요즘에 이제 묻지마 폭행,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묻지마 폭행이, 길 가는 사람 갑자기 막 때린다든지 칼로 휘두른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묻지마 폭행이 많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무 대책도 없이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3단봉 같은 무기를 들고 이제 이런 묻지마 폭행범에게 대응을 하면, 만약에 이 묻지마 폭행범이 맨손이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3단봉을 이제 휴대하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관장님 정도라면 맨손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제압 가능해서 이런 얘기를 속편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3단봉을 휴대해서 이런 묻지마 폭행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휴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이게 제가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이제 지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요 부분들인데, 그걸 짚어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일단 저는 묻지마 폭행범을 맨몸으로 제압 못해요. 관장님 정도라면 한두 사람은 제압이 가능하니까 그러이 말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택견을 원래는 베이스로 했지만 검도를 한 20년 하고 지금 칼리 지도자로 이제 한 5, 6년째 활동 중인데, 도검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수련이 계속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스파링 중심의 무기술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게 계속 깊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냥 아예 위험한 상황을 아예 애초에 발생시킬 여건을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늦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만약에 제가 술을 먹고 집에 귀가를 하는 길이 이제 상황이면 최대한 밝은 데로 가요. 조금 둘러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그 소매치기가 이런 사심이 들고 가방 따는 걸 목격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와 칼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게만 만들지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말려요. 다친다고. 그 마인드 자체가 위험할 것 같으면 글로 가지 마라는 말이고 위험할 행동할 확률을 줄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선생님, 제가 이제 모신 검도 선생님이 7단 선생님인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상 8단이 못 되신 건데 저는 어쨌든 7, 8단 선생님들은 괴물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이제 대한검대 검도는 그냥 완전 풀스파링으로 실력을 계속 증명해야 되고 6단 날고 긴다는 6단 전국에 6단 안에 6단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중에 두세 명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7단이 돼요. 7단 안에서 압도적으로 2명 이겨야지 8단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고 뭐 70이든 80이든 다 필요 없고 예? 뭐 40, 50대 6단이든 60, 70대 6단이든 나이는 아무 필요 없고 그냥 6단 안에서 압도적으로 2명을 이겨야 7단이 돼요. 예. 그러니까 7, 8단 선생님들 진짜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나이가 막 보통 젊은 분이 60대고 보통 이제 70대 조는데 60대, 70대 정도 되죠. 8단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선생님은 집에 진검을 절대 소지를 안 해요. 왜? 자다가 혹시나 뭐 할까봐? 자다가 혹시나 이제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전에 했던 얘기니까 생략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리는 있는데 이게 묻지마 폭행 같은 상황이 이제 막 닥쳤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케이스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묻지마 폭행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라면 3단봉을 펼칠 시간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야.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이제 내가 옆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칼로 나를 찔러. 아니면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강남역입니까? 어딥니까? 술집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갑자기 푹푹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발적으로 이제 피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웬만큼 훈련이 돼도 3단봉을 펼칠 만한 시간이 안 돼요. 그때는 그걸 3단봉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주요 장기를 보호하면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소리를 쳐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니면 피하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3단봉으로 제압을 하겠다. 근데 이게 논리적 허점이 있는 게 보세요. 제가 그 위기 상황 대처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제 다른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아요. 못 봤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공격용으로는 절대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쓰면 안 돼요. 방어용은 괜찮아요. 방어용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의자 이런 거 효과적이라고. 근데 의자도 이제 의자를 내가 방패 역할로 했을 때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나이프를 들고 있다면 내가 의자를 통해 가지고 방패 역할 할 때 주의사항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방어용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공격용으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예. 아닙니다. 저 3단봉 좀 쓸 줄 알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죠. 일반인이 아닌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고 도검류를 어느 정도 수련한 사람이라면 일반인이 아니니까 더욱더 휴대를 안 하고 제압하려고 방법을 궁리해 봐야죠. 예. 주변에 있는 뭐 이제 물건들, 예? 우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야지 내가 3단봉을 애초에 휴대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들고 여러 가지 법률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수련한 도검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면 절대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공격력으로 절대 쓰면 안 되니까. 그거는요,
범죄자를 더 자극하고 범죄자한테 오히려 내 무기를 뺏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쓰게 되면 도구라는 게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은 도구에 휘둘려 가지고 오히려 허점이 더 많이 생겨요. 네. 허점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여기에 관한 부작용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도구는 절대 공격용으로 쓰면 안 된다. 방어용으로 쓸 수 있어요. 네. 뭐 가방을 메고 앞으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치명적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뚝 쪽을 향하면서 최대한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두터운 옷을 말아가지고 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의자를 든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물건을 떨어뜨려서 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이라든지 그 상황에 맞게끔 자꾸 대응하려고 하는 전략적 사고를 하는데, 이거를 어설프게 들고 다니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일반인이 이거를 들고 휘두르면 오히려 허점만 더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범죄자한테 오히려 더 자극하고 범죄자를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의존하면서 주변의 지형지물이라든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안 하게 된다고요. 특히나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은 타켓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걸려라 찌르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때리겠다 이거거든요. 아니면 걸리는 놈은 그냥 때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쫓아간다니까요. 그걸 타겟팅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아무나 걸려라 이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가 만약에 처음에 타겟이 됐을 때 내가 3단봉으로 어설프게, 3단봉이 제대로 훈련도 안 돼 있는데 3단봉을 들고 어설프게 이걸 휘두르려 하다가 오히려 범죄자를 더 자극하게 되고, 범죄자한테 도구도 뺏기고, 오히려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 인해서 몸이 경직되면서 중심이 무너지면서 이제 칼에 찔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3단봉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뭐 묻지마 폭행하려고 해. 근데 주 옆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어. 그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는 내가 도망을 갔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저 놈 말고 다른 놈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원한 관계에 의한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오프라인에 저희 수련 모임 말고 저한테 이제 1대1이나 그룹 코칭을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직업 특성상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되는 분들이에요. 뭐 사회부 기자 중에 이제 좀 탐사 전문으로 하는데 좀 이래 그런 종류를 취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리스크가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남미나 분쟁 지역에 사업차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 아니면 군 특수부대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기관인데 업무상 이제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 업무상 필요할 때 써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본인이 노력하에 따라서 그러한 범죄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사 내가 길 가다가 정말 재수없게 묻지마 폭행범한테 타켓이 되더라도 내가 지형지물이라든지 상황을 슬기롭게 잘 헤쳐가지고 거기서로부터 타켓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타겟팅으로부터. 그냥 예를 들면 쓰레기통 앞으로 던져가지고 저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고 내가 그 사람의 시야로부터, 공격 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어설프게 3단봉 들고 있으면서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단봉 꺼내가지고 맞상대 해보겠어 이러면 잘못하면 진짜 주요 장기를 찔려가지고 그냥 가볍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물론 내 가족이 만약에 이제 그 타겟이 돼서 내가 가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때도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3단봉 어설프게 꺼내면 더 위험해져요. 그러면 훈련이 돼 있으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이거를 안 들고 다녀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니까 안 들고 다니고, 어설프게 훈련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걸로만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때는 주변의 지형 지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나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어설프게 훈련하거나 어설프게 이걸 들고 어설프게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되게 위험한 곳에 업무상 연결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제대로 훈련해야죠. 그때는 진짜 제대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삼단봉이든 아니면 뭐 복싱이든 주짓수든 유도든 일반인들도 그러한 지극히 야만스러운, 이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지극히 야만스러운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스파링 중심의 맨손 무술이든 도검류든 계속 꾸준하게 하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해보세요. 진짜로 꾸준하게 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딱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그 시점이. 에이, 저 바빠서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 없으면 이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더 위험해요. 더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 공격용으로 하겠다니까 더 위험하다니까요. 네. 그 저는 안 들고 다녀요. 저는 왜 처음에 좀 들고 다닌 게, 본업이 3단봉이 워낙 고가니까 사무실에 제 개인 사무실에 뒀다가 혹시나 도둑 맞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놔두면 혹시나 이제 아이가 이제 저기 무겁고 되게 단단한데 혹시 다칠까 싶어서 놔둘 때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제가 며칠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사고 나서. 비싼 거 도둑 맞을까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무실에 이제 비치대를 마련해서 저걸 이제 딱 배치를 해놔요. 배치를 해놓고. 이런 경우라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전 들고 다닐 겁니다. 들고 다니고, 제가 어떡하지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3단봉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러면 제대로 배우세요. 자기 일반인이라 지칭하지 말고, 내가 도검류 전문가로서 3단봉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단계까지 제대로 배우세요. 주변에 다니면서. 뭐 대한검도에 스파링 중심의 대한검도에 검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펜싱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하면서 칼리로 확장을 해서, 아니면 뭐 스파링 중심의 칼리 하는 도장이 있다면 그쪽을 잘 찾아서 가서 제대로 정식으로 제대로 배우라고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이거 쓸 줄도 모르면서 휴대하고 다니겠다는 거는, 내가 권총을 쏠지도 모르면서 권총 휴대하고 다니겠다고 똑같아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권총보다 더 다루기 힘든 게 이 도검류예요. 도검류. 권총은 발사체예요. 왜 그 총기류가 전장을 지배했냐면, 너무나 간단한 조작으로 너무나 쉽게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저기 뭐 남미나 이런 데 반군 있잖아요. 반군에 보면 그 소년병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총기류는 집체교육식으로 조금만 교육시켜도 애들이 조준하고 발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3단봉이나 도검류는 신체적인 조건이 미치는 영향이 총기랑은 또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숙련도가. 예.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총기를 제대로 쓸 줄도 모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타겟도 제대로 못 맞춰. 그리고 더군다나 움직이는 타겟은 더 못 맞춰. 그러면서 내가 총기를 들고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겠다면 그건 미친 소리잖아요. 여기엔 대부분 동의하거든. 근데 3단봉을 제대로 능수능란하게 3단봉으로 상대방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스파링 경험치도 없는 사람이 3단봉을 휴대하고 다니겠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권총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권총 휴대하고 다니겠다고 똑같아요.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냥.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공격용으로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하여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막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는 들고 다니는데 갑자기 저 선생이 들고 다니지 말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다른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그냥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근데 어쨌든 들고 다니고 제대로 3단봉으로 안전하게 제압하려면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주변에 어디든 다녀가지고 제대로 진짜 내가 어떤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에? 전문적인 칼잡이를 만나더라도 내가 3단봉으로 안전하게 제압해야 돼요. 3단봉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상 입히면 나는 지금 민형사상으로 끝장날 수도 있어요. 진짜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3단봉으로 안전하게 제압할 정도의 실력을 완전히 키워놓으면 그건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야 그게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스파링 중심의 검도 한 20년 했죠. 그 다음에 칼리 지도자로 활동한 게 지금 5년에서 6년 차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저걸 가지고 안전하게 제압할 자신이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안 들고 다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맨손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 정도로 이건 숙련도를 많이 요구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